오늘 밤도 이미 끝난 일을 마음속에서 다시 시작하고 있나요? 방 안은 조용한데 머릿속은 아직 퇴근하지 못한 것처럼 분주합니다. 낮에 했던 말 한마디가 자꾸만 되감깁니다. 그 말이 상대를 살렸는지 상처냈는지 확실하지 않은 채로요. 친절했을까요? 아니면 친절이라는 이름으로 무언가를 덮어버린 걸까요? 누군가를 도왔던 기억이 왜 이렇게 늦게까지 따라오는지 당신은 알고 있나요? 그 사람을 위해 한 말이었는데 정작 내 마음은 그때 왜 그렇게까지 했지라는 물음에 붙잡힙니다. 좋은 마음이었는데 왜 찜찜함이 남을까요? 전화 한 통, 메시지 하나, 밥을 사준 일, 대신 설명해 준 일, 대신 결정해 준 일, 그 순간엔 따뜻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따뜻함의 결이 달라 보입니다. 가끔은 온기보다 무게가 먼저 느껴집니다. 도움은 상대에게 닿기도 하지만 내 불안을 달래기도 합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확인, 나를 필요로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안도, 내가 빠지면 불안해질 것 같은 그 미세한 떨림. 오늘은 그 떨림을 조금 가까이에서 바라보려 합니다. 누군가를 생각하며 잠 못 드는 밤에 우리가 정말 붙잡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일까요? 아니면 내가 만든 역할일까요? 일장 그날의 친절이 왜 자꾸 떠오를까요? 밤이 되면 낮의 장면들이 선명해집니다. 특히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었던 순간이요. 버스 정류장에서 무거운 짐을 든 사람을 봤을 때 당신의 몸이 먼저 움직였을지도 모릅니다. 어깨가 앞서 나가고 손이 먼저 닿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불을 끈 뒤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내가 그 사람을 도운 것이 정말 그 사람을 위한 일이었는지 그때의 표정이 떠오릅니다. 고맙다는 말 뒤에 잠깐 스친 낯설 혹은 조금 서두르는 눈빛, 내가 친절했다고 믿는 장면이 상대에게는 내가 무능해 보였나라는 느낌으로 남았을까? 내 손길이 상대의 시간을 빼앗은 건 아닐까? 도움은 종종 너무 빠릅니다. 상대가 자기 속도를 세우기도 전에 우리는 이미 도착해버립니다. 석가모니의 길 위에서 사람들은 자주 남의 고통을 보고 놀랐습니다. 놀라면 손이 먼저 나갑니다. 그 손이 따뜻함이기도 하지만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고통을 보면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 흔들림을 견디기 어려워 무언가를 해야만 할 것처럼 느낍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돕습니다. 그 순간 내 마음은 잠깐 편해집니다. 나는 외면하지 않았다. 나는 다정했다. 나는 괜찮은 편이다. 그런데 밤은 그 위에 묻습니다. 정말 그랬을까? 도와준 뒤에 남는 찜찜함은 감사 인사를 못 받아서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보다 더 작고 깊은 데서 미세한 경계가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삶과 내가 개입할 수 있는 범위 사이, 상대의 선택과 내가 대신해주고 싶은 마음 사이, 그 경계가 흔들릴 때 친절은 갑자기 가벼운 온기가 아니라 묵직한 손자국처럼 느껴집니다. 자비는 상대를 끌어안는 손이기도 하지만 상대를 놓아주는 손이기도 합니다. 그 차이는 소리 없이 드러납니다. 친절을 했다는 기억이 밤에 자꾸 떠오르는 이유는 어쩌면 그날의 친절이 상대를 향해 있었는지, 내 안의 불안을 향해 있었는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오늘 누군가를 도우며 무엇을 잠재우고 싶었나요?
상대의 어려움이었나요? 아니면 그 어려움을 보며 흔들리는 자기 마음이었나요? 밤의 질문은 대답을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저 다음 장면으로 조용히 우리를 옮겨놓습니다. 이번에는 도움이 조금 더 깊게 들어간 순간으로요. 이장 돕는다는 말이 왜 상대의 숨을 좁힐까요? 어떤 친절은 말이 많습니다. 내가 해줄게.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내가 겪어봐서 알아. 너를 위해서야. 문장들은 따뜻해 보이지만 상대의 공간을 조금씩 좁힙니다. 그 공간은 실수할 권리, 속도를 낼 권리, 돌아갈 권리 같은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 가장 쉬운 길은 상대의 결정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 빠르고 효율적이고 깔끔합니다. 그리고 상대는 잠깐 편해합니다. 하지만 그 편함의 끝에는 작은 빚이 남을 때가 있습니다. 고마움이라는 빚, 미안함이라는 빚, 그리고 나는 혼자서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조용한 의심. 돕는 사람은 상대의 고통을 줄여주었다고 느끼지만 상대는 자기 삶의 조종간을 잠깐 내려놓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집에는 큰 목소리로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우 다정한 얼굴로 오기도 합니다. 상대를 위해서라는 말 속에 내가 옳다는 확신이 숨어 있을 때 그 확신은 상대에게 선택의 여지를 남기지 않습니다. 석가모니는 사람의 마음이 어떤 때에 가장 단단해지는지 보았습니다. 두려울 때, 불안할 때, 내가 필요 없게 될까봐 떨릴 때, 그때 우리는 돕는다는 말을 붙잡습니다. 내가 있어야 해. 내가 해야 해. 내가 아니면 안 돼. 이 문장들은 자비의 옷을 입지만 속에는 놓칠까 두려운 집착이 숨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모든 길을 깔아주려 할 때가 있습니다. 친구가 친구를 위해 모든 문제를 대신 해결하려 할 때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상대의 불안까지 끌어안고 대신 견디려 할 때도 있습니다. 그 마음은 선합니다. 선하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선하다는 확신은 스스로를 의심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런 밤이 옵니다. 내가 도와준 것이 정말 도운 것이었나? 그 질문이 떠오를 때 우리는 종종 상대의 표정 하나를 떠올립니다. 고맙다고 말했지만 눈이 웃지 않았던 순간, 도움을 받으면서도 몸이 조금 뒤로 물러난 순간, 좋아 보이는데도 기운이 줄어든 것 같은 순간, 그 표정은 대놓고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저 숨이 조금 좁아졌다는 신호만 남깁니다. 도움이 상대의 숨을 좁힐 때 그 도움은 상대의 삶에 들어가 상대 대신 살아주려는 방향으로 기웁니다. 대신 전화해주고, 대신 말해주고, 대신 결정해주고, 대신 책임져주고, 그 사이 상대는 자기 경험의 근육을 쓸 기회를 잃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됩니다. 당신의 친절이 상대를 약하게 만들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단정은 또 다른 폭이 됩니다. 다만 친절이 어디까지 들어가면 상대의 숨이 좁아지는지 그 경계를 느끼는 일이 필요합니다. 돕는 사람의 마음에는 때때로 상대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더는 못 보겠다는 강한 감정이 있습니다. 그 감정은 상대를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가 견디기 어려운 장면을 지우고 싶은 마음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고통을 볼 때 그 고통을 견디는 것보다 빨리 없애고 싶은 마음이 먼저 오나요? 그 마음이 왔을 때
당신은 무엇을 잃게 되나요? 밤은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대신 더 조용한 곳을 비춥니다. 친절 속에 숨어 있던 불안의 결을요. 그리고 그 불안은 가끔 붙잡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삼장선의 뒤에 숨은 불안은 어디서 오나요? 선인은 대개 밝은 얼굴을 하고 있지만 그 뒤편에는 어두운 떨림이 붙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돕고 난 뒤 오히려 마음이 불안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했나? 너무 나섰나? 상대가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빠지면 저 사람은 괜찮을까? 이 질문들은 친절의 그림자처럼 따라옵니다. 친절이 순수할수록 그 그림자는 더 얇고 교묘합니다. 불안은 종종 관계에서 태어납니다. 관계는 따뜻하지만 그 따뜻함 속에는 항상 잃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잃을 가능성은 붙잡고 싶은 마음을 부릅니다. 붙잡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가장 흔한 것은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안전하다. 내가 있어야 문제가 해결된다. 내가 있어야 괜찮다. 이 문장이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 친절은 사람을 살리는 손이 아니라 관계를 고정시키는 손이 됩니다. 석가모니가 보았던 마음은 끊임없이 자리를 만들고 역할을 만들고 이름을 만듭니다. 그 이름들로 자기를 안정시키려 합니다. 좋은 사람, 희생하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 필요한 사람. 이 이름은 사람을 지탱해 주기도 하지만 언젠가 사람을 지치게 하기도 합니다. 좋은 사람이라는 이름을 지키느라 내가 무너지는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어떤 날은 도와주고도 화가 납니다. 상대가 고마워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 나는 이렇게까지 했는데라는 침묵의 계산이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그 계산은 대놓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아픕니다. 말하지 못한 계산은 죄책감으로 변하고 죄책감은 다시 더 큰 친절로 덮이기도 합니다. 그 악순환은 조용히 반복됩니다. 도움을 주고 서운해하고 그 서운함을 부끄러워하고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더 많이 주고 더 많이 주다 지치고 지친 나를 미워하고 다시 좋은 사람이 되려 애쓰는 일. 이 과정에서 상대는 어느 순간 내가 아니라 내 친절의 유지에 동원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모르게 상대는 내 마음의 안정을 위해 역할을 맡게 됩니다. 받는 사람, 고마워하는 사람, 내가 필요하다고 말해주는 사람. 그때부터 친절은 서로의 자유를 넓히기보다 서로를 묶는 끈이 됩니다. 자비는 상대를 가엾게 보는 눈이 아니라 상대의 힘을 믿는 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불안이 강할수록 우리는 그 믿음 대신 통제에 기대게 됩니다. 통제는 상대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실은 내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 상대를 고정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밤에 끝난 일을 다시 시작하는 이유도 여기에 닿아 있습니다. 그날 내가 했던 친절이 사실은 내 흔들림을 고정하기 위한 시도였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만약 그렇다면 나는 누구를 위해 그렇게 애썼던 걸까요? 상대의 삶을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나의 불안을 덜기 위해서였을까요? 그 경계는 말로는 구분되지 않습니다. 몸이 먼저 압니다. 돕고 난 뒤 가슴이 편해지는지 아니면 조용히 조여오는지. 오늘 당신의 가슴은 어느 쪽이었나요? 이제 시선은 한 걸음 더 가까워집니다. 친절이 가장 위험해지는 순간은 상대를 잊는 순간이 아니라
상대를 내 방식으로 살게 하려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은 되게 사랑처럼 보입니다. 사장 대신 살아주려는 마음은 왜 그렇게 달콤할까요? 대신 살아주는 일은 처음엔 아주 달콤합니다. 상대가 힘들어하는 모습이 사라지고 내가 개입한 만큼 문제가 빨리 정리됩니다. 복잡한 감정이 간단한 해결로 바뀝니다. 그 달콤함 속에는 유능함이라는 감각이 섞여 있습니다. 내가 들어가면 정리가 된다. 내가 말하면 통한다. 내가 하면 된다. 그 감각은 사람을 취하게 합니다. 그리고 취한 사람은 자기의 힘이 상대의 힘을 가리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어떤 관계에서 한 사람이 늘 해결하고 다른 사람이 늘 기대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 순간은 한쪽에게는 역할이고 다른 쪽에게는 안식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안식은 오래 갈수록 숨이 답답해집니다. 스스로의 삶이 자기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대신 살아주는 마음이 달콤한 이유는 그 안에 고통을 보지 않아도 된다는 유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고통을 겪는 장면은 나에게도 고통을 줍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지우고 싶어집니다. 그 지우고 싶음은 사랑과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헷갈립니다. 사랑인지 불안인지. 석가모니가 길에서 만난 사람들도 비슷한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눈물 앞에서 그 눈물을 멈추게 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 자체를 죄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조용히 봐야 합니다. 눈물을 멈추게 하는 것이 상대를 자유롭게 하는지 아니면 내가 보고 싶지 않은 장면을 지우는지. 어떤 친절은 상대의 고통을 참을 수 있는 경험으로 남기지 못하게 합니다. 인간은 상처를 통해서만 배우는 존재가 아니라 상처를 통과하면서 자기 힘을 발견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 통과를 대신해주면 상대는 편해 보이지만 어느 순간 자기 삶의 바닥을 느껴보지 못한 채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비와 방임은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속은 다릅니다. 방임은 상대를 놓아두고 관심을 끊습니다. 자비는 상대를 놓아두되 관계를 끊지 않습니다. 자비는 상대가 넘어지는 순간을 보더라도 그 순간을 내 불안 때문에 없애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곁에 있으면서 상대의 속도를 존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곁에 있는 것보다 해결하는 쪽을 선택합니다. 곁에 있는 일은 너무 느리고 너무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곁에 있는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적습니다. 말도 줄어듭니다. 손도 조심스러워집니다. 그 조심스러움은 내가 중요해지지 않는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해결로 돌아갑니다. 해결은 나를 크게 만들고 곁은 나를 작게 만듭니다. 하지만 상대를 자유롭게 하는 친절은 대개 나를 작게 만드는 쪽에 가깝습니다. 내가 작아지는 만큼 상대가 자기 자리를 되찾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당신이 떠올리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 했던 친절 중 당신을 크게 만들었던 친절은 무엇이었나요? 그리고 당신을 작게 만들었던 친절은 무엇이었나요?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조용한 방향을 바라봅니다. 친절이 정말로 자유를 향할 수 있다면 그 친절은 어떤 표정으로 존재할까요? 아주 작은 차이로 전혀 다른 길이 열립니다. 오장 그 손을 놓아도 관계는 남을까요? 자유롭게 하는 친절은
대단한 행동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멈춤에서 시작합니다. 말을 하기 전에 멈춤, 손을 내밀기 전에 멈춤, 내가 해줄게를 삼키는 멈춤. 그 멈춤은 차갑지 않습니다. 무관심도 아닙니다. 그 멈춤은 상대의 삶을 상대에게 돌려주는 시간입니다. 상대가 스스로 말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 상대가 자기 방식의 해결을 시도할 때까지 지켜보는 것. 상대가 실패할 가능성까지 포함한 채로 곁을 지키는 것. 그동안 내 안에서는 흔들림이 올라옵니다. 저러다 더 힘들어지면 어떡하지? 내가 도와주면 금방 끝나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내가 나쁜 사람 같아. 이 흔들림이 친절의 시험대가 됩니다. 상대를 위한 친절인지, 내 불안을 위한 친절인지, 그 경계가 가장 선명해지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석가모니가 본 자유는 누군가에게 주는 선물이기보다 누군가의 삶을 가로막지 않는 방식에 가까웠습니다. 누군가를 붙잡지 않고도 따뜻할 수 있는 마음, 누군가를 통제하지 않고도 곁에 있을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은 크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조용한 질문 하나로 존재하기도 합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일까? 내가 해주면 편해질까? 아니면 내가 너를 믿을 기회를 잃을까? 그리고 가끔은 이런 말로도 충분합니다. 나는 여기 있어. 말하고 싶을 때 말해. 그 말에는 해결의 약속이 없습니다. 하지만 관계의 공간이 남습니다. 상대가 자기 숨을 찾을 공간, 자유롭게 하는 친절은 상대에게 빚을 만들지 않으려 합니다. 고마움이 관계의 조건이 되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더 어렵습니다. 사람은 고마움을 받으면 안정되는데 그 안정이 사라지면 관계가 무너질까 두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고마움으로 관계를 묶어두려 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삼켜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이 아주 작지만 큰 전환일 때가 있습니다. 놓아도 관계가 남는지 확인하는 순간, 놓으면 상대가 떠날까봐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 두려움은 친절의 다른 얼굴입니다. 사랑이기도 하고 집착이기도 합니다. 그 차이를 완벽히 가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내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그 두려움을 숨기지 않고 바라보는 것. 그것이 친절을 조금 덜 위험하게 만듭니다. 오늘 밤 끝난 일을 마음속에서 다시 시작하는 이유가 혹시 내가 그 사람을 놓으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는가라는 질문 때문이라면 그 질문은 당신을 괴롭히기 위해 온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 질문은 당신이 이제 관계를 다른 방식으로 숨쉬게 하고 싶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상대를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를 상대의 자리에서 살게 하기 위해 내 손을 조금 늦추는 친절. 그 친절은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가장 큰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상대가 자기 삶을 다시 잡는 일, 내가 내 불안을 다시 안는 일. 당신은 그 밤을 견딜 수 있을까요? 해결 대신 함께 있는 시간. 그게 가능하다면 당신의 친절은 어떤 모양으로 바뀔까요? 밤은 늘 정리되지 않은 것들을 데려옵니다. 특히 좋은 마음으로 했던 일일수록 더 오래 남습니다. 좋은 마음은 흰 종이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들여다보면 수많은 결이 있습니다. 두려움의 결, 외로움의 결, 필요해지고 싶은 결, 사라지고 싶지 않은 결. 그 결들이 친절의 모양을 바꿉니다. 오늘 밤 당신이 떠올리는 얼굴이 있다면 그 얼굴 앞에서
당신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해결하는 사람이었나요? 견디는 사람이었나요? 기다리는 사람이었나요? 우리는 보통 친절을 하나의 덩어리로 생각합니다. 좋은 것, 따뜻한 것. 그래서 의심하기가 어렵습니다. 의심하는 순간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의심은 때때로 부수는 일이 아니라 조용히 살피는 일입니다. 친절의 결을 살피는 일, 내 마음이 어디에서 긴장하는지 그 긴장을 들키는 일, 끝난 일을 마음속에서 다시 시작하는 밤은 아마도 그 들킴을 피하지 못해서 오는지도 모릅니다. 그날의 친절이 상대에게 남긴 것과 나에게 남긴 것을 같은 무게로 보고 싶어서요. 만약 당신의 친절 속에 조금의 집착이 섞여 있었다면 그 사실은 당신을 죄인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이 사람이라는 것을 조용히 드러낼 뿐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기 마음을 볼 때마다 조금씩 달라집니다. 크게 달라지지 않아도 미세하게 달라집니다. 그 미세함이 관계를 덜 숨막히게 하고 상대를 덜 흔들리게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이 누군가에게 준 친절을 떠올릴 때 그 친절이 상대의 숨을 넓혔는지 아니면 조금 좁혔는지 당신의 몸은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그리고 당신이 다음에 건네고 싶은 친절은 상대를 더 필요하게 만드는 친절인가요? 아니면 상대가 나 없이도 자기 삶을 믿게 하는 친절인가요? 당신은 어느 쪽의 따뜻함을 조금 더 견딜 수 있을까요? 오늘도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에 닿는 글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